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OT를 반드시 좀 듣고 오시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꼭 잡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선사시대부터 처음부터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주제 1, 2에 해당되는 부분을 피시고요. 같이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제가 OT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겨창할 것이 없어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강의 시작 전에 좀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구석기 신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쫓아오시지만 이게 이제 고대 파트, 조선 파트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내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할 범위 정도는 한번 이렇게 5분 안에 훑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얇은 노트를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노트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강의를 그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후기 남기시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고 예쁘게 이렇게 잘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나름의 아마 이제 그런 정리들은 하게 되실 거예요. 꼭 굳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이렇게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들을 옆에다 같이 이렇게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내용과 좀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들을 번갈아 가서 보시면서 이렇게 좀 넘기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최근에 3개년 동안 이 선사시대 파트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가 살펴보게 되면 약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5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선사시대다라고 하는 파트는 우리가 이거를 한자로 풀면 1교시부터 한자죠. 한자를 풀면요. 선생님 할 때 선자예요. 먼저 태어난 선 할 때. 근데 요거 이제 사라고 하는 건 역사사자인데 여기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보다 앞선 시대다. 그래서 아직은 그 시대 때 당대 자체적 기록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는 시대인데 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바로 이제 요 부분은요. 유물과 유적지 이런 거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한국사는 첫 번째는요. 이 선사시대 전문가들 많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파트는요. 사실은 한국사 관심이 없어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첫 장은 굉장히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2문제, 3문제.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그 범위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료를 주고요. 또는 사료를 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선지가 이렇게 섞어서 나와요. 구석기 거 하나, 신석기 거 하나, 청동기 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도 요 범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과 그다음에 시기적 흐름 이런 것들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에 해당되는 여러 나라의 특징과 관련된 거 바로 이제 요런 정도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가시면 훨씬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가 좀 또렷하게 보이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범위를 개괄해드리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거 이제 간단하게 포스트잇에다가 그려가지고 옆에다 붙여 놓으셔도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위로는 생산력의 발전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인데요. 자,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기마다 이렇게 구분이 있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의존하는 체제. 우리의 인류가 자연에 아직은 의존해서 자연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개발하고 있지 않은 시기예요. 자, 근데 신석기 시기 때부터 보게 되면요. 이 시기는 생산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개발을 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어떤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경제
경제 체제는요, 내 주변에, 인간의 주변에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바로 이제 이 시기는요, 서로 이제 떼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무리사회라고도 얘기해요. 사냥과 채집과 어로 활동.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때는 이동을 합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역시 또 따뜻한 곳이나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요렇게 자연경제 의존을 하다가 이 시기부터 이제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는 농경이나 그다음에 목축, 더 이상 사냥같이 저렇게 뭐 몸집이 큰 동물들 잡으러 다니지 않고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목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농경, 우리가 뭐 그때그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를 살펴보게 되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신석기 시기 때, 우리가 신석기 시기 때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가 바로 신석기예요. 근데 이때는 조, 피, 수수와 같은 밭농사를 지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기 때쯤에 들어가게 되면 요 시기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벼농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신석기 시기 때 선지에 벼농사를 실시했다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로 이렇게 짚어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했지만 뒤에 우리가 이제 철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요 철기 시대가 되면은 생산력에 대한 이 발전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철로 만드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요, 이렇게 땅을 깊게 판다든지, 그러니까 지력을 높이는 거예요. 땅의 힘을. 이런 어떤 농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다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어떤 주거의 모습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구조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좀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구석기 시기 때, 자, 구석기예요. 구석, 옛날 돌입니다. 옛날 돌, 뗀석기인데 큰 바위에서 돌을 뚝 떼었었다. 돌을 깨트려서 떼어내서 날을 만든 도구인 뗀석기를 주로 사용했다. 뭐 우리가 뭐 타제석기, 깨트려서 만들어낸 돌이다 타제석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이제 주먹도끼나 그다음에 찌개나 쓴배찌르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먹도끼, 찌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사냥용 도구로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 구석기 전기에 보이는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밀개나 글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가죽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벗기고 이렇게 저미는 어떤 그런 조리용 도구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문제 풀면서 좀 보완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쓴배찌르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자, 보시면 이 쓴배찌르개는 구석기 시기 때 후기쯤,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기도 이 돌을 다듬고 어느 정도 이제 다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전기와 중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후기쯤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뭉툭한 주먹도끼 같은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촉과 같은 요런 이제 쓴배찌르개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아랫부분을 우리가 쓴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요렇게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구석기 후기쯤이 되면 이게 구석기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그리고 후기가 되면요. 이게 신석기 시기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를 그 과도기다라고 하는 중석기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보기도 해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몸집이 큰 맘모스 같은 동물은 사라지고 아주 날쌘 토끼같이 빠른 동물들이 다녀요. 근데 이렇게 뭉툭한 돌을 가지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날카로운 촉이나 이런 이음 도구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배찌르게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좀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뼈도구,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채집이나 사냥, 어로와 같은 것들을 한다. 사냥을 해요. 무리지어서 떼지어서 다니면서 돌 들고 다니면서 왜 우리 뭐 옛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우가우가 거리면서 막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여럿이서 내 몸을, 나보다 이제 덩치가 큰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동물이 많으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같이 무리지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냥을 하는 건요. 뭐 이렇게 같이 다녀도 맨날 이렇게 허탕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 어떤 경제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어떤 걸 했었냐면 열매를 채집하는 거,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 사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이제 경제활동을 했던 겁니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뭐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예요. 그래서 이 시기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생활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자연경제 체제다. 그래서 제가 이 큰 틀을 뭐 사실 그게 이렇게 시험에서 그게 선지로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이해하실 때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아, 그러니 이동 생활을 하는구나. 굳이 이렇게 정착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굴이나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때때마다 짓는 이렇게 막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무리지어 다니고요.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두려울 때 여러분 무리지어 다녀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취업 준비도 하시고 공무원 뭐 시험 준비도 하시고 홀로 지내시고 홀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두려울수록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열공하고 취업 준비하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사회인데 아직은 평등한 사회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이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차별이 생긴다는 거, 뭐 우리가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생기려면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덜 갖는 이런 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허탕치는 날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그냥 끝나요. 그날 먹고 나눠서 먹고 그리고 끝납니다. 보관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아는, 예를 들면은 석기 같은 거 잘 다루는 사람이 리더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지도자는 있는데 지배자는 아직은 없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예술 활동으로는요. 조금씩 보여요. 뭐 동물의 뼈나 뿔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 얼굴을 조각하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뿔소 뼈에 사람 얼굴이 조각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보여요. 아주 그렇게 뭐 예술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원시적 형태의 이런 모습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기 때 주요 유적지인데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공무원 또 준비를 하시다가 뭐 경찰 쪽 준비하시다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들 계신데 하는 거하고는 우리 그전에 공무원 쪽에서 공부를 하셨던 거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약, 중강약 이걸 잘 따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하는 거 하시는 게. 유적지 굉장히 빽빽하고 어렵게 공부하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 근데 요 하는 검에서는 자료를 많이 줘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주고 또 이렇게 뭐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시하는데 설령 이렇게 유적지가 나오더라도요. 이게 구석기다, 신석기다, 청동기다라고 하는 힌트를 더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것들을 기사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충남 공주석장리. 자, 이거는 충남
공주, 석장리, 백화점이다. 구석기 시기의 유적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 최초 발견됐는데요. 여기는 우리 이렇게 유적지가 발견이 되면 맨 밑에 있는 게 전기 유적지,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이제 후기의 유적지가 이렇게 켜켜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충남 공주 석장리예요. 그래서 구석기의 백화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경기 연천 전곡리가 있어요. 자, 여기는 학계에 굉장히 어떤 큰 논란을 가져다 줬던 유적지인데요. 이 경기 연천 전곡리는 이 하버드의 고고학자였던 그 모비우스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문화의 어떤 이분법으로다가 당시의 어떤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모비우스의 학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에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서는 전기구석기의 문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게 없었다고 보는 그런 그러니까 구석기 문화를 이분화시킨 논리예요. 근데 그거를 와장창 깨트린 그런 어떤 유물이 바로 이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예요. 그러니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주변부를 삥 둘러서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 놓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뭉툭하게 대충 다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돌이 그 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저 돌 하나 다듬는 것이 여러분들 하는 검에서 1급 따고 2급 따는 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인간의 지혜와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계획성, 내가 이 돌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성, 그 다음에 신체의 어떤 구조, 이런 발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쪽 아시아권에 없다 이거예요. 동아시아권에는 없다는 거. 근데 저게 경기 연천 전곡리 한탄강 일대에 우리나라 이제 주한 미군 그렉 부엔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 원래 대학 때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랑 같이 요 주변 일대를, 거기가 이제 여기가 관광 명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일대를 돌다가 요렇게 이제 발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생긴 돌이다. 이걸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저게 아시아에는 없다, 동아시아에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약 한 30만 년 전에 끌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석기, 시기가 굉장히 앞선 구석기의 유물,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화시켜놨던, 구석기의 문화를 이분화시켜놨던 그 고고학자 모비우스의 학설이 와장창 깨지게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그렉 부엔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주한미군 인물과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여자친구, 우리나라 한국인 여자친구는 또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알게 된 거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고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여러분한테 잘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단골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석기인데, 중석기를 이제 중간에 과도기 시기에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거대한 짐승이 사라지고 작은 동물과 식물이 번성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배찌르개 같은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음 도구, 톱이나 창가 같은 것들 제작하는 요런 도구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다,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석기인데요.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신석기 파트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앞에서 돌에서 뚝 떼어낸 다음에 이렇게 다듬는 형태가 아니라 요거를 그 용도에 맞게끔 아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갈고 닦은 그런 이제 석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또 나오는 이 유물의 모습도요, 이 도구의 모습도 보게 되면 이런 거 갈판, 그 다음에 갈돌, 이게 뭐냐면 안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갈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아느냐, 이 시기는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때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발견이 되는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농경 사회였구나. 자, 그 다음에 토기가 나와요. 구석기 시기는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뭐 사냥을 하거나 고깃덩이가 나오면 큰 잎사귀나 이런 걸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요렇게 잠깐 보관을 하거나 추운 곳에 요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기 때 오게 되면 곡식이 생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요렇게 담아놓는 보관을 할 수 있는 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토기가요,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이 요렇게 그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기 때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기로 가고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저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우리 뭐 현대사회에 이렇게 도자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맨들맨들 하잖아요. 시계가 지나가면 맨들맨들합니다. 그래서 민무늬가 나와요. 청동기나 철기는 대표적으로 민무늬 요거 이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신석기 시기는 분포 지역이 이 빗살무늬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오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기 때 대표성을 띠는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추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당시 신석기인들의 어떤 미적 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때는 흙의 재질도 별로 좋지 않고 가마터 기술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왜 우리 막 이렇게 소세지 같은 거 먹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빗금을 치잖아요. 공기가 빠져나가고 잘 익게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깨지지 말라고 이 토기가 만들어진 게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빗금을 구워줬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견해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 좀 심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빗살무늬 하면 끝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요. 여기 일은 그러니까 민무늬는 청동기 철기에 해당이 된다. 근데 저기 앞에 이 민무늬가 신석기 시기 때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른을 붙입니다. 이른 민무늬, 빗살무늬 토기. 자, 대표적 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신석기 시기는 수공업. 여러분 수공업은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하는 게 수공업이죠. 근데 요때 당시에 가락바퀴 요렇게 끼워가지고 나무 막대를 끼워서 실을 계속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원료가 되는 말하자면 이제 재료 같은 것들 여기다 끼워서 요렇게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수공업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신석기 시기는.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같은 거, 뼈바늘 같은 경우도 동물의 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늘을 만들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기는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잖아요. 신석기 시기 때. 그럼 농사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것을 내 옆에다가 만들어 놓는 어떤 체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정착 생활하면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거주합니다. 근데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할게요. 우리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이들이 먹고 사는 게 주가 아직은 농사가 아닌 거예요. 잘 안 됐겠죠, 농사가. 그러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런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직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주변부에 신석기 시기 때 유적지 집터가 많이 발견이 돼요. 자, 움집이에요. 움푹 이렇게 지하, 반지하 형태로 파져 있는 것이 움집입니다. 근데 이 움집인데 이 신석기 시기 때 움집은요, 요렇게 중앙에 화덕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면 여기가 요렇게 그을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여기 이제 가봤는데 가서 보시게 되면 요런 데 이제 주변부에 요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는데 요런 데다 뭐냐면 요렇게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꽂아 놓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4명, 5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요렇게. 자, 부족사회예요. 혈연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구석기 시기는 막 떼지어 다니는 무리사회고 같이 힘을 모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시대라면 이 시기에는 이제 혈연을 바탕으로 해서요. 씨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생기고 또 요렇게 씨족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부족이라고 하는 뭐 단위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어떤 부족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역시 구석기, 신석기까지요 평등한 공동체 사회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연장자나 배움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있지만 지배자는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시 신앙인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어요. 애니미즘 이거 자꾸 애니멀하고 헷갈리시는데 애니멀 아니에요. 이게 괜히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애니미즘은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캐릭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영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템 신앙이라고 하는 거. 토테미즘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뭐 나라마다 뭐 또는 뭐 특정 어떤 부족이나 이렇게 건국 신화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곰과 호랑이와 관련된 이제 건국 신화가 있죠. 그리고 뭐 대학교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학교를 상징하는 이렇게 토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독수리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 무당이죠. 얘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무당 무자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존재, 저런 것들, 주술을 믿는 행위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신석기 시기 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게 신석기 시기 때 나올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읽고 그리고 또 자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저 자연에 따라서 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막 풍요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외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계속된 어떤 그런 기원, 믿음, 우리가 농사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 그래서 자연 만물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기원하는 듯한 그런 신앙이 요 신석기 시기 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술 활동, 뭐 마찬가지 구석기 시기 때도 소소하게 보였는데 신석기 시기 때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개 가면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사람 얼굴같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다든지 뭐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장식품들이 보여지고요. 이게 나오면 여러분 신석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저 조개 더미가 많이 발견된 유적지가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런 거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 보실게요. 주요 유적지인데 유적지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추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들의 주거지예요. 위치.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있다는 거. 보시면 제주 환경고상리, 그 다음에 황해도 봉산집탑리,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부산, 동삼동 요런 일대. 그래서 저게 부산, 뭐 황해, 제주, 그 다음에 여러분 서울 암사동은 어디냐면 이거 한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암사동 일대에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이제 선사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게 되면 신석기 시기 때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터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저기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런 것들이 전부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는데요. 이렇게 탄화된 좁쌀이라는 거예요. 이 일대에서 신석기 유적지 일대에서 나오는 거는 탄화미라고 하면 틀려요. 벼농사가 아니고 이제 좁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피, 수수와 같은 이런 밭농사 일대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산 동삼동 일대에서는 이런 이제 조개 무덤, 조개 어떤 껍데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 이런 것들도 신석기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쭉 나와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주먹도끼, 몸돌, 격지, 집게 다양한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구석기구나. 자, 1번 보시면 가락 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돌돌돌 이렇게 뽑아냈구나 라고 하는 건 원시 수공업 형태니까 요거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자,
자, 그 다음에 2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보시면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곧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동기 철기 시기로 가게 되면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요거 뭐 체크해 드리면 세형동검 뭐 이거 철기 시기 이렇게 체크해 드릴 거고요. 자, 4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자, 쟁기나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철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청동기 보실게요. 약 기원전 2000년경 무렵부터 구리를 여러분들 아실까요? 구리 뭐 이게 옛날에 이렇게 전선을 까보면 알 수 있는데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선 까가지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꼭 굳이 아니더라도 뭐 과학 시간이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우리가 그 구리 이렇게 만져볼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쟤는 구리는 조금 말랑말랑해요. 근데 요게 이제 너무 무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석이나 아연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푸른 구리예요. 말하자면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게 바로 이제 청동기인데요. 이 청동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저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거고요. 또 조금 무릅니다. 아주 이렇게 철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머릿속에 딱 장착하시면 좋아요. 귀한 거고요. 좀 무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시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도구 보면요. 청동은 재료가 귀하고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주로 의식용 제사 지낼 때 도구나 아니면 무기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청동기라고 하는 제품으로 만들었던 걸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무기로 썼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근데 이건 무기보다는 뭐 장식용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조금 견해들이 있는데 뭐 용도에 대해서 뭐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이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 도구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무늬가 거친 무늬. 그 다음에 청동 거울과 뭐 청동 방울 같은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런 것들은 지배층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피지배층과 지배층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계급이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어떤 지배자들이 자기 몸에다가 이제 블링블링 저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청동 방울, 막 그냥 청동 거울.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데를 서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신성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 존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청동기입니다. 자, 석기.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달돌칼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왔지만 이 청동은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청동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 이 시기에 금을 가지고 뭐 농기구를 만들어 땅을 판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석기를 여전히 씁니다. 근데 여전히 농기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돌칼이네요. 돌칼. 그래서 요렇게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저걸로 이렇게 수확하는 데 씁니다. 반달, 돌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민무늬 톡이 잘 나온다고 했어요. 신석기 시기 때 빗살무늬 톡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청동기나 철기 시기로 가게 되면 민무늬가 줄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시험에서 송국리식 톡이, 미송리식 톡이 이거 유적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톡이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민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역명만 붙여서 이제 미송리식 톡이. 미송리식 톡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톡이라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어쨌든 민무늬예요. 그 다음에 붉은 감토기. 우리 이렇게 그 적색 산화철 같은 그 화장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안료를 안에다가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인데 이렇게 맨질맨질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약을 바른 것처럼 그런데 유약을 바른 건 아니에요. 붉은 감토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근데 일단은 민무늬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붉은 감토기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밭농사가 농경의 중심이었으나,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신석기 시기 때부터 밭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벼농사가 실시가 되는데 아직은 벼농사를 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밭농사가 주가 되면서 그 다음에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역사 수업을 할 때요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홍사 해가지고 쌀을 우리가 밥이죠 밥 우리의 주식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쌀을 먹는데 쌀 먹던 시대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밀가루를 통해서 막 아주 이렇게 막 그럴듯한 예를 들면 뭐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먹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쌀 먹던 시대에서 이게 넘어온다고 해서 케이크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뭐 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케이크 같은 게 막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쌀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탁 뭐 구석기는 구석기에서 탁 끝나고 신석기는 신석기에서 탁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겹쳐 들어가요. 이과생들이 되게 싫어할 만하죠.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1 더하기 1은 딱 2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중첩되고요. 뭐 기구도 만들어졌다가 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이래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이야기고 뭐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생활에서 농경이 점차 중시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발견된 이런 청동기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는 증거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거 생활인데 요 청동기 시기 때 주거터가 유적지터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조금 그 앞에 있었던 신석기 시대와 다른 점이 보여져요. 그게 어떤 점이냐면 바로 이제 그 주변에 요렇게 주변에 이제 환호 이렇게 또랑 같은 거예요. 주변부에 이렇게 또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저런 목책이 세워진 것 같은 저런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느냐? 이 안에 지킬 것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책 환호 나온다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저게 나오면 아, 지킬 것이 있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청동기식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음집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반지하의 음집이 점차 지상 조금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신석기 같은 경우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몰려 살았는데 이게 이제 농사가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농사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굳이 강가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뭐 조금 언덕이나 이런 데 이제 구릉에 칠학을 형성하고 좀 올라가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청동기 시기 때 이제 사회의 구조 모습인데요. 이걸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중간중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연결을 시켜드리면 벼농사를 짓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조피수수화 같은 거 이렇게 병아리 모이 같잖아요.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건강식으로 많이 이렇게 섞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거를 주식으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금방 먹고 배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쌀 이게 이제 먹고 배가 두둑해지면서 이게 이제 남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요. 남는 생산물을. 그래서 사유재산, 이게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제 덜 가진 자의 어떤 구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계급입니다. 무엇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러다 보니 이걸 더 많이 가진 자, 지배자가 생겨요. 군장이에요, 군장. 이걸 이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군장들이 이제 청동, 검, 청동, 방울 이런 것들 막 달고 다니고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시점에 나라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는 재정일치 사회다라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요게 같이 동일시돼요.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배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인돌이에요.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만 고인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데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특이할 만한 거고요. 지배자의 어떤 무덤 그리고 또 그 부족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는데 고인돌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뭐 사진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겠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덮개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끌어올렸겠느냐. 이렇게 다리 안에 여기 이제 모래로 올려놓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덮개돌을 가지고 요렇게 위에 고여있는 이 돌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놓는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 올려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인 돌이에요. 고여있는 돌. 근데 이 덮개돌이요, 뭐 한 10톤에서 우리가 뭐 승용차 한 대가 한 1톤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한 10톤에서 100톤, 200톤, 300톤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저 덮개돌을 올릴 때 필요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승용차 한 대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저거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승용차 한 대 정도? 근데 이렇게 아직은 이게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이 건장하지 않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내외. 이 정도가 저걸 움직였을 텐데 100톤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때 이제 그 군림하고 있었던 지배자가 밑에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그 많은 어떤 그 주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그 규모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의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돌 널무덤인데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제 돌 널을 이렇게 깔아놓은 형태입니다. 근데 고분과 관련해서는 고대 파트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올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 활동. 예술 활동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제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뭐 갖은 종류의 고래가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사람, 뭐 작사를 던지는 사람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바위에. 그 다음에 고령에 가게 되면 요 장기리 바위 그림에는 동심원이나 그다음에 십자형 이런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뭐 역시 사실 저런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을 벽에다 그려놓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고기잡이 이것도 역시 고기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의 마음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뭐 어렸을 때 막 벽에다 낙서하고 떡볶이집 가면은 막 낙서하고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런 건 안 쓰셨죠. 뭐 누구랑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주로 이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때는 이렇게 같은 여학생들끼리 우리 맨날 같이 다니자 1학년 4학년까지 우정을 버리지 말자 막 이런 것들 벽에다 써놓는 그런 염원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동기 시기 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청동기 시기 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여 송국리 유적이에요. 이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데요. 이거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뭐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발견된 유적터가 발견이 됐다. 의주 미송리 이게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옆에 힌트를 줄 거예요. 청동기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타나 미가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송국리식 민문이 토기가 나왔다든지 미송리식 토기가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힌트를 더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청동기 시기 때 유적지예요. 부여 송국리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저기서 청동 제품과 같은 것들 쏟아지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계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유적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유적지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철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 앞에서 개괄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철제, 농기구.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돌 쓰고 그다음에 철을 쓰면서 더욱더 깊이 갈 수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런 이제 농기구의 발달과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무기. 이게 철제 무기가 생기면 그 전쟁의 양상이 더욱더 과격해지겠죠. 더욱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 철기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복활동과 전쟁들이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라가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이제 이런 형상이 철기 시기 때 들어와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게 다 철기 시기고 뭐 지금까지도 철 제품을 쓰기 때문에 철기 시기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철기 시기 때 있었던 그 제가 얘기했죠. 청동기가 꼭 청동기 시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철기 시기 때는 이 청동 제품은 어떻게 되냐면 무기가 철기 무기를 많이 쓰잖아요. 굳이 청동을 안 쓰죠. 그러니까 청동기는 주로 제사용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용 도구로 많이 썼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철기 시기 때 또 대표적인 도구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거푸집. 거푸집은 저 주형 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저 무기를 만드는 건데 저게 이제 뭐 붕어빵 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저걸 이제 독자적인 우리의 뭐 청동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게 후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기로 이렇게 잡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청동기 시기는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로 오게 되면 철기로 오게 되면 비파가 아니라 더 날렵하고 날카로운 세형 동검. 그 세발낙지 있잖아요. 세발낙지. 그 세발낙지 할 때 세자가 이 세자예요. 근데 이제 색이 아니고 되게 가느다랗다는 거. 가는 이런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는 거친 무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잔무늬입니다. 잔무늬. 자, 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요. 그 우리 아까 청동기 시기 때 있었던 붉은 간토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흑연 같은 것들을 발라서 맨들맨들한 검은 간토기가 나와요. 너무 헷갈린다. 검은 간토기, 이거 철기식이잖아요. 그 철의 색깔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떠올리면서 검은 간토기는 철기, 그 다음에 요 약간 붉은색을 띠는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구분을 하시면 뭐 사실 조금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은 청동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급의 분화는 더욱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 아까 나왔는데 여기는 널 무덤이에요. 그냥 구덩이 파고 이렇게 나무널 같은 것들 널을 안에 넣고선에 이렇게 시신을 묻는 형태입니다. 동무덤인데요. 이 동무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을 우리가 옹감묘라고도 얘기해요. 요 항아리 같은 걸 두 개를 붙여놓는 이런 형태. 이 실제 뭐 박물관에 가면은 뭐 저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옆에 같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 시신을 보관해 놓는 그런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런 게 이제 철기 시기 때 주로 보여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철기 시기 때 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철기 시기는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는 시기예요. 이 철이라고 하는 제품을 쓰고 농사도 발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른 나라하고 이제 교류하기 시작한다. 한반도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명도전, 반량전, 이 명도전이라고 하는 화폐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 땅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중국 화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는 이제 나라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류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붓이 발견됐어요. 경남, 창원, 다호리 붓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글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붓이 발견이 된다는 거 우리가 뭔가를 썼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뭘 썼냐? 한자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 사용에 같이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청동기.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부여성공리는 문제 요게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알려준다고요. 비파형 동검, 거푸집. 거푸집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게 이제 청동기의 어떤 후기 청동기 부분에서 그다음에 철기 시기 때 요 시기에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헷갈리게 출제가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비파형 동검, 부여성공리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뭐 고인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청동기식이에요. 자, 주로 동굴이나 맛집에 거주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구석기. 그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철기죠.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됐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곧 배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나 가야 나오는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청동기 시기는 계급이 발생하는 사유재산이 생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석기나 신석기. 자, 그다음에 5번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그래서 역시 농기구로는 돌칼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선사시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출 1, 2주제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강의 주제는 선사시대 기출주제 3, 4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나라가 등장을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특징과 관련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복습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